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시작하면은 금방 하는데 절대 스스로 안 해요. 바쁘지도 않은데 맨날 숙제를 몰아서 해요. 숙제했냐고 물어보면 맨날 다 했다고 하는데 한 게 없어요. 학교에서는 한다는데 집에서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분당아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할 때 참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한 이야기들은 주로 공부 습관과 관련된 말들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공부 습관과 태도가 고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머리가 특출나게 좋지 않아도 어떤 과목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습관과 태도가 좋으면 대부분 결국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좋은 태도와 습관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노력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 댓글을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달립니다. 제발 노력하라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노력도 재능이다. 과연 그럴까요? 노력이 재능이라는 말은 후천적인 요소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더 크다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전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후천적인 교육으로 좋은 학습 습관과 태도가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잘 자리를 잡으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간혹 공부를 안 하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확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악습관을 단순해버리고 확 바뀌려면 진짜 엄청난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짝 동기부여만 한다고 확 바뀌지는 못합니다. 고등이 돼서도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면 정신이 썩어 빠져서 그렇다든지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부 습관을 지속적으로 좋게 해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현재 초등학생이라면 가장 효과가 좋으실 건데요. 공부 습관을 잘 들이고 싶다면 바로 이거부터 하십시오. 생활 습관 잡기. 생활 습관부터 제대로 잡아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등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러한 생활 습관과 공부에 임하는 태도, 자신만의 루틴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바른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게 공부 습관까지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관련이 그렇게 있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6살, 7살만 돼도 자기 전에 이를 꼭 닦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놀고 나서 장난감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는 가방을 스스로 싸놓기도 하고 알림장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숙제도 스스로 챙기죠. 약속이 중요한 것도 알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힘도 생깁니다.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아이들은 후에 공부할 때도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마시멜로우 실험에서도 알려진 결과죠. 끈기, 의지력, 자기절제력이 강한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좌절과 스트레스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잘 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완벽을 강요하지 마라.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강제로 시키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거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일을 닦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완벽하게 제대로 몇 분 이상 닦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제대로 일을 닦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속 완벽을 요구하다 보면 아이는 지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완벽하게 닦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일을 닦기 위해 아이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리정돈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신나게 노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매번 치우라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아이가 완벽하게 치우게 하는 게 아니라 치우는 것도 엄마가 도와주되 한두 개 장난감이라도 스스로 치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아이가 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면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잘 해나가면 듬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요, 아무리 졸려도 이를 꼭 닦고 자고 TV를 더 보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할 수 있게 된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해를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공부는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에 굳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렵게 찾지 않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약속된 부분이고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스스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2. 결과에 주목하지 마라. 처음에는요, 결과 자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장난감을 치운다고 치우는데 뭐 치우는 건지 모르겠고, 이를 닦았는데 막 턱에 치약물이 막 잔뜩 묻어 있죠. 그러면 뒷정리를 도와주고 한 번 더 닦아주면 그만입니다. 아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썼다면 작은 노력이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요, 도와주면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맞는 받아쓰기도 반타작 될 수 있고, 수학 문제도 많이 틀릴 수 있죠. 엄마가 붙잡고 시키고 미리 사교육을 다 받고 들어가면 뭐 초등학교 수업 정도야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도시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본인 진도보다 앞선 과정 미리 다 끝내서 들어가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거의 스스로 해왔다면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때 무척 중요한 부분이 펼쳐져요. 결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타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나름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딸도 그랬어요. 생활 습관은 잘 잡혀 있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를 닦을 정도로 해야 하는 일은 꼭 하는 아이인데요.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재밌는 TV 프로를 보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딱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꼭 해야 되고 준비물도 스스로 챙겨요. 하지만 남들이 다 맞는 단원 평가, 받아쓰기 많이 틀렸고요. 결과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타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많이 우울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했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혹시 저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저는 시무룩한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꼭 참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빵점 맞은 거 괜찮아?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그 한마디에 아이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이의 반응을 가만히 보다지 물었어요. 자신이 없는 과목은 엄마 도와줄까? 제안을 하니까 아이가 도와달래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서점에 가서 국어와 수학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재 같이 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부분만 딱 같이 복습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물어보거나 질문을 해도 절대 화내거나 타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야, 너 바보야? 이게 뭐가 어려워?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인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너 집중 안 했지. 그렇게 자꾸 딴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지? 엄마가 그러게 책 많이 읽어야 된다고 했지. 책을 그렇게 안 읽더니만 이런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하잖아 하고 화를 내고, 이 일을 빌미로 다른 일까지 끌어들여서 너 이거 잘 걸렸다 싶게 막 타박을 했으면 저희 딸은 저와 공부하는 거 싫어했을 겁니다. 3. 실천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라. 우리의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과목을 당장 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려는 거죠. 그러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화도 내려놓고 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한 만큼만 목표를 잡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딸은요,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하지만 화내지 않고 어떤 질문을 해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좋아하는 만화에도 빗대어 설명해주고 좋아하는 음식에도 빗대어 설명을 해주죠. 어떨 때는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깔깔 웃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많지 않은 분량이다 보니까 뭐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점점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즐거움과 성취감도 나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늘려주자. 처음에는요, 도와줘야 돼요. 이 닦기도 물건 치우기도 공부도 많이 도와줘야 되죠. 꾸준히 도와주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서 한번 해볼까? 하고 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저희 딸도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물었어요, 저한테. 하다가 모르면은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답했어요. 당연하지.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5. 충분히 칭찬해주기. 습관이 잘 자리를 잡게 되니까요, 스스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에 큰 부담도 거부감도 없습니다. 이제는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 점점 동그라미가 많아지니까 신도 나서 사방팔방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럴 땐 또 뭐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다른 우수한 아이들에 비해서 저희 딸의 상태는 우수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애를 써서 하려고 하고 결과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모습이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칭찬을 진심을 듬뿍 담아서 합니다. 토마토 나온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한테도 묻고 엄마한테도 물어가면서 이만큼이나 했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야 진짜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요. 공부만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딸은 운동신경도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느리고 뭐든지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줄넘기도 너무 어려워했는데 불굴의 의지로 노력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폴짝폴짝 잘 넘기 시작했어요. 신이 나서 자주 밖에 나가 줄넘기를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절하지 않고 매번 나가서 딸의 줄넘기를 지켜봐요. 그리고 폭풍 칭찬을 하죠. 현재 저희 딸의 공부 상태를 지켜보면 진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교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천천히 서서히 바뀌어 가다가 한 번씩 또 확확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요. 이렇게 스스로 성장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취감이 또 동력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큰 기쁨이 되기도 하죠. 물론 저는 이것이 직업이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엄마 욕심보다는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서 당장의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부족해도 아이 스스로 조금씩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선행보다 어려운 교재보다 중요한 건 공부 습관입니다. 이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생활 습관이고요. 심지어는 저는 고등학생들도 학습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잡아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각부터 5분도 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교재를 챙겨오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보냅니다. 숙제를 할 수 있는 양만큼 적게 내주시는 대신에 매일 조금씩 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가는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점점 변합니다. 고등학생들도 대부분 큰 효과를 봐요. 그러니 어린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